반하자며. 나는 30살에 결혼했다. 남편과 나는 직장 동기였고 같은 시기에 입사해 야근도 같이 하고 힘든 프로젝트도 함께 넘기면서 가까워졌다. 취향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다. 결혼도 남편이 원하는 반반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가 집안 사정도 엇비슷해서 특별히 걸림돌은 없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늘 공평을 강조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다. 영화표, 밥값, 커피 한 잔까지 꼼꼼히 계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합리적이다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 원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있었지만 그 외에는 철저히 각자 관리했다. 나는 생리대 하나도 생활비 통장에서 결제할 수 없었다. 오늘 마트에서 물건 사고 받은 이 영수증 좀 볼래? 우선 사온 물건 좀 정리하고 보자. 응? 아니야, 서로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 생리대랑 슬리퍼, 머리핀은 당신 거고 면도기, 로션, 반바지는 내 거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이미 이런 남자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니까. 남편은 꼼꼼하게 숫자를 확인하며 말했다. 자, 이제 계산해보자. 당신은 생활비 통장에 36,800원 입금하면 되고 나는 32,500원 입금하면 되겠네. 맞지? 나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처음엔 웃으며 맞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습관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다. 당연히 아이는 갖지 않았다. 아니, 갖지 못했다. 아이를 가지는 순간 누군가는 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그게 나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엔 언제부턴가 그 주제 자체가 사라졌다. 그런 내 삶이 달라진 건 언니 덕분이었다. 언니 부부가 미국 지사로 3년간 파견을 가게 되면서 언니가 운영하던 카페를 내게 넘기겠다고 했다. 잘 되는 가게를 남주기 아깝다며 나를 설득했다. 나는 퇴직금을 털어 카페를 인수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다. 하루하루가 고단해도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고양됐다. 이제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구나.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세상 보는 눈에 여유가 생길 때쯤 결혼 전부터 타던 차가 낡아져 차를 새로 바꿨다. 조금 무리해서 큰맘 먹고 고급 승용차로 바꾼 거였다. 반짝이는 신차를 몰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시선이 내 차에 꽂혔다. 여보, 차 바꿨어? 응,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얼마 주고 샀어? 나는 순간 멈칫했다. 금액을 묻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이 낯설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걱정하지 마. 감당할 수 있어서 산 거야.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 소득을 은근슬쩍 캐기 시작했다. 카페 매출은 얼마인지, 순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주위에서 서성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파트도 분양받고 하려면 아무래도 합치는 게.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났다. 왜? 갑자기? 당신이 카페 운영하느라 바쁘기도 할 테고 같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뭐, 효율? 지금까지는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반반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효율이라고? 결국 내가 돈을 더 벌자 태도를 바꾼 거였다. 그동안 내가 혹시 빌붙을까봐 그렇게 선을 그은 건가? 이제 와서야 합치자고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여 역겹기까지 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말을 꺼냈다. 내 차도 오래되어서 슬슬 돈을 먹기 시작하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 우리 공동 명의로 중형 승용차 하나 뽑는 건 어때? 나는 속으로 웃음이 터졌다.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속뜻은 뻔했다. 결국 나더러 사주라는 거였다. 굳이? 난 내 차 이미 샀어. 필요하면 당신 건 당신이 알아서 사.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그 이후로 남편은 자주 서운한 표정을 드러냈다. 틈만 나면 나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남편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나는 그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단지 자기 손해를 피하려는 어린아이 같은 욕심일 뿐이었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땐 철저히 반반을 고집하며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 꼼꼼히 따지고 내가 돈을 더 벌자 갑자기 통장을 합치자고 하고 내 차까지 부러워하고 있네. 모든 걸 오롯이 자기 편한 대로 계산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어린아이에서 성장이 멈춘 남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늦었지만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래? 남편은 아마 내가 사줄 줄 알고 신이 나서 따라왔겠지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남편을 태운 채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고급 와인을 주문하고 스테이크도 시켰다. 남편은 내가 생각을 바꾼 줄 알고 식사 내내 통장을 합치면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하려 애썼다. 모든 건 그의 착각일 뿐이었지만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자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 카드도 줘. 더치페이 해야지. 자, 당신 몫은 여기.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우리 늘 그래왔었잖아. 반반. 아니,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지금 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럼 상황이 불리할 땐 철저히 나누자고 하고 유리해지면 합치자고 하는 게 당신 논리야?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난 이대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내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짐이 벗겨지는 듯 시원했다. 그래, 이혼하자. 나는 담담히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건 동등한 조건이었잖아. 내가 돈을 더 벌기 전까진 단 한 번도 합치자고 하지 않았어. 아이 얘기조차 못 꺼낸 이유도 그거잖아. 혹시라도 책임지게 될까봐.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공평이 아니라 당신이 손해보지 않는 관계였어.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는 눈치였다. 나는 덧붙였다. 살아보니 결혼은 연애랑 다르더라. 확실한 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결혼을 해도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성을 쌓고 살아왔잖아.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지.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지만 내 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